시장 전체적으로는 이 어려운 시기에 큰 기업이 들어오는 큰 악재인 것 같고 예. 개별 기업의 주주들은 그 LG에너지솔루션 주주들은 초기에 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상장이 많았는데 금융시장이 안 흔들렸던 거는요. 네.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 돈을 많이 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큰 공급이 있더라도 그 물량을 전부 흡수했는데 네. 지금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작년 11월, 12월, 금년 1월까지 계속 3개월 연속 순유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작년과 같은 그렇게 그 큰 공룡 기업을 받아줄 수 있는 수급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신 분들, 또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는 분들, 한 주간의 전망을 통해서 성공 투자를 향한 레이더를 만들어 보시죠. 투 레이더. 네, 투 레이더. 오늘은 정말 이분을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3474번님, 센터장님, 바닥인 줄 알았던 나스닥이 이제 지하를 뚫고 땅굴을 향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예. 바닥 맞을까요? 이제 바닥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오늘은 또 코스피가 2,800을 그냥 깨버립니다. 지금 2,783까지 떨어졌고요. 보통요, 우리가 이제 PBR 1배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경제 위기가 아닌데도 우리가 순자산 비율 1배를 이렇게 확 깨버리는 경우가 많나요? 거의 없지 않나요? 근데 뭐 일시적으로는 네. 뭐 PBR 1배 밑으로 이제 내려갈 수는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PBR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와 주가가 일치하는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과매도 국면에 갔다라고 하는 네. 뭐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주식은 늘 과매도와 과매수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예. 그 자체가 절대적인 지지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뭐 일반적으로 한국 시장을 봤을 때 지금 정도 레벨에서는 뭐 거품은 거의 빠진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주식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뭐 들고 있을 만한 명분이 되는 예. 예를 들어 지금 시점에서의 손절매나 이런 것들은 약간 실기한 것 같고 네. 이제는 좀 버티느냐 마느냐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이제 뭐 그런 레벨 정도로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한 10% 정도 좀 두려움이 있는 건 진짜 여기가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네.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있나? 그럴 수 있죠. 가령 우리가- 전쟁 같은 거, 뭐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 생각에는 지금 자산 자체가 좀 많이 올랐는데 예. 그 자산 가격을 끌어올린 힘이 이제 중앙은행이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네. 어느 나라나 이제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뭔가 이제 중앙은행이 받쳐왔던 힘이 좀 약해지는데 이런 비율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산불을 막기 위해서 많은 이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는데 네. 요즘 그 미국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는 산불이 나면 막 몇 달씩 타잖아요. 네. 그럼 이런 일의 원인이 뭐냐라고 보면 오히려 소방 공무원들이 그 전에 너무 열심히 해서 잔산불을 막았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산불이 나타나면 그 묵혀 있었던 낙엽들도 타고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을 조기에 진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나무들이 자라서 나무들이 붙고 아래에 이 퇴적층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큰 산불이 나온다는 건데 뭐 시장은 알 수가 없죠. 뭐 언제라도 뭐 반등은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나타나는 조정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이 자산시장 관점에서는 네. 잔산불을 계속 막아오다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중앙은행이 이제 자산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쪽으로 바뀌게 된 거니까 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정이라 그럼 제 생각에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잘 모르지만 제 네네. 생각에는 모를 때는 일단은 투자라고 하는 거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네. 조금 보수적으로 뭐 지금 뭐 기회라기보다는 이것이 길어졌을 때 내 자산이 좀 버틸 수 있느냐. 앞서 머니투데이 기자분 말씀하신 거에 네. 저도 많이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산불에 비유하자면은 네. 잘 막아왔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잘 막을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네. 체질의 변화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막을 수 있었던 거는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니까 중앙은행이 뭐 조금만 이상해도 뭐 금리를 덤프니까. 낮추고 했는데 지금은 이번 주 목요일 날도 FOMC가 열리는데 예. 지금은 파월 의장이 뭐 이렇게 자산시장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할 국면이 아닙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실물에서 계속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지금 엄하게 얘기했다가 뭐 나중에 금리나 아니면은 양적 긴축을 안 하거나 뒤로 늦춰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잡아야 되니까 예. 뭐 한 가지의 변곡점이나 트리거를 찾는다 그러면 제 생각엔 물가 상승세 자체가 좀 둔화가 되면 금융시장도 그게 좀 반등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인플레이션만 오히려 주목하는 게 이제 낫겠네요. 그렇죠. 연준을 그렇죠. 쳐다보지 말고.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지금 이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아 좀 잠잠해져라라고 하면서 지금은 온갖 뭐 조기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가 또 이제 물가 지표로 나오니까 네.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만은 한 가지를 눈여겨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물가 잡히기 전까지는 연준이 돈 풀겠지. 연준이 이번에 또 주식 살려주겠지. 이런 기대는 버려라.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특히 지금 연초만 놓고 보면 동학개미 분들도 힘들지만은 서학개미 분들이 뒤통수 맞았다. 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훨씬 나쁘고요. 네,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뭐 이거는 뭐 평생 손주에게 물려줄 거야 했던 그런 종목들이 막 무너집니다. 이런 네.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또 뭐 이것도 나스닥. 네. 길게 보면은 또 뭐 물려주는 과정에서도 뭐 폭풍도 있고 하는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것들 자체가 좀 과한 쏠림의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장주가 네. 너무너무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또 바뀌는 세상에 대해서 뭐 잘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낙관론이 되게 많은데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거가 비슷한 게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까지 미국 증시를 풍미했던 인기 있는 주식들을 니프티 50라 그럽니다. 네네. 50개의 아주 매력적인 종목들. 이게 그 당대의 성장주거든요. 네. IBM, 맥도널드, 제록스 네.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네. 아마 그때가 지금의 그 황으로 불리는 종목이 70년대 황이 니프티 50인데요. 네. 그때 이제 니프티 50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식을 원 디시전 스탁이라 그랬습니다. 예. 한 번 의사결정 내리면 한 번 사기만 하면 평생 안 팔아도 돼. 오늘이 제일 싸다. 네, 이게 계속 뭐 기업이 좋아질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게 한없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네. 저는 뭐 지금의 조정 중에서도 살아남는 기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성장주 중에서. 네. 근데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좀 취약한 거는 먼 미래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은 굉장히 투자 시장이 좋을 때는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네. 당장 손에 잡히는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할 때는 성장주가 오를 때나 떨어질 때나 진폭이 큰데 네. 그래서 지금은 투자자들이 뭐 이제 주가가 금융위기 이후로 나스닥이 10배 올랐고요. 네. 10배요? 10배 올랐습니다. 네. 넷플릭스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는데 넷플릭스는 160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오른 고공권에서 나타나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위대한 기업들이 더 크게 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 뭐 일시적인 어떤 그 충격일 수도 있는데 네. 그게 10년 오른 반작용이라 그러면 생각보다 조금 깊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주식 투자라는 것이 아주 저점에서 좋은 타이밍에 주식을 샀다가 고점에서 잘 팔고 하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을 들고 또 약세장을 맞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손절을 대부분 못해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장기 투자라는 게 또 늘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기업은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물렸더라도 내가 들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네. 본질적으로 금융시장은 조울증 환자와 같아서 오를 때는 버블을 만들고 떨어질 땐 역버블을 만듭니다.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어떤 균형점의 회귀를 하겠지만 늘 조증과 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울증일 때 버티는 것도 투자입니다. 예. 나쁜 주식을 안 팔고 버티는 것도 투자이니까 좀 잘 버틸 필요가 있는데, 근데 요즘 성장주를 보면은 좀 경쟁이 격화되는 비즈니스들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작년 여름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그 시장에 뭐 디즈니가 뛰어들죠, 네. 아마존도 뛰어들죠. 네. 한국의 쿠팡도 그걸 하고 있어요. OTT라고 하죠. 네, OTT 비즈니스인데 이제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영화 이거를 틀어주는 거는 경쟁이 안 되니까 오징어 게임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리지널 그 컨텐츠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는 비용은 거예요. 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산업에서 우리가 팡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결국 경쟁이 격화되더라도 이 기업은 살아남을 거다라는 게 있었는데 네. 정말 그런 건지 네. 제 생각에 OTT는 약간의 레드오션 비슷하게 해석을 하면서 그 좋았던 주식이 단기간에 그렇게 40%가 넘게 네. 빠지는 것이고요. 네. 이것이 성장지 투자에 대한 이제 내재된 리스크인데 그래서 지금은 시세를 보면 너무도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세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조금 더 쳐다보시면서 네. 지금은 정말 버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네. 저는 불안하면 바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네. 이 주식 못 팔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같은 주식으로 안 망할 기업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좋은 포트폴리오의 어떤 재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예. 산업은 갈 수 있으나 그렇죠. 네. 그 산업 내에 있는 그 기업이 그 산업의 전부인 것처럼 예? 네. 다 먹을 것처럼 또 그런 착각은 또 그런 어떤 너무 섣부른 판단은 좀 피했으면 한다. 저희가 투 레이더잖아요. 네. 투자의 레이더. 먼저 이 뉴욕 증시를 레이더 하나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FOMC 결과가 변곡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25, 26일이니까 네. 우리나라 목요일에 나오게 될 텐데 뭐 좀 어떻게 되면 시장은 좀 만족할까요? 금융시장은 네.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를 뭐 많이 안 올려도 되고 네. 양적 긴축 이런 건 시장이 너무 앞서간 거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당일은 오를 것 같은데 네. 12월 FOMC 당일날 주가 올랐지만 1월에 이렇게 빠지거든요. 네. 지금은 중앙은행가가 그 투자하는 사람들 두려워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시기고요. 예. 어떻게든지라도 인플레 기대 심리를 꺾어야 나중에 금리를 예를 들면 5번 올리고 막을 수 있는 거를 10번 올려도 못 막을 수가 있어요. 네.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자기 강화적으로 확산이 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말하는 게 본질적으로 맞고 또 우리가 이주열 총재도 그런 비슷한 톤의 얘기를 했고요. 강하게 말했죠. 오히려 이주열 총재가 너무 매파예요. 예,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맞아서 그게 맞아요. 목요일 날에는 오히려 조금 더 투자하는 입장에선 좀 쓴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네. 달콤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오히려 약간의 그 주식 많은 탈출할 기회다. 조금 뭐 더 쉬는 게 맞지. 네. 인플레가 지금은 핵심이다. 중앙은행가의 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이제 26일 날 우리나라 27일 반영이죠. 달달한 이야기를 할 때도 믿지 마라.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예, 시장이 좀 반등 나왔을 때가 비중 축소할 뭐 그럴 분위기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국내 시장에 투자 레이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 거기서 미국을 많이 따라가니까요. 27일이 공교롭게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정말 문제의 그 주식이 공교롭게도 이날 상장을 합니다. 네, 네. 이러면서 시장 왜곡도 있을 것 같고 국내 증시는 훨씬 더 좀 전망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야 뭐 그 주식을 받으신 분들은 상장 초에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의 상장 초기의 주가는 그 공모할 때에 네. 그 풀린 돈의 양과 거의 비례라는데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될 거냐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고 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이 70조 원이니까 30만 원일 때요. 그렇습니다. 네. 뭐 더 오른다 그러면 100조가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2위인데 네. 지금 뭐 이제 ETF라든가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이 주식을 뭐 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상장이 돼도 별 문제가 없는데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 다른 걸 팔아서 그게 살 수 팔죠. 있고요. 뭐 하이닉스라든가 붙어 있으니까 두 개가. 그래서 제 네. 생각에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 어려운 시기에 큰 기업이 들어오는 큰 악재인 것 같고 예. 개별 기업의 주주들은
그 LG 에너지솔루션 주주들은 초기에 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상장이 많았는데 금융시장이 안 흔들렸던 거는요. 네.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시장 돈을 많이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큰 공급이 있더라도 그 물량을 전부 흡수했는데 네. 지금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작년 11월, 12월, 금년 1월까지 계속 3개월 연속 순유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작년과 같은 그렇게 그 큰 공룡 기업을 받아줄 수 있는 수급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30만 원에 받으신 분들의 기대는 따는 되겠지. 그러니까 60만 원으로 출발은 하겠지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김학균 근데 뭐- 센터장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작년에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공모주는 무조건 하면 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LG 에너지솔루션 벌 확률이 높지만 네. 공모주 투자는 거의 시황에 좌우되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약할 때는 공모주를 해서 손해를 보는 기업들도 꽤 나오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시황은 그 무거운 종목이 아주 가볍게 움직이는 상정초라고 하더라도 조금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만 뭐 네. 상장 초 흐름을 뭐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예. 30만 원의 시초가가 네. 그렇죠. 네. 최대 60만 원. 네. 또 하락도 있으니까요. 27만 원부터 60만 원 밴드에서 일단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급등한다고 해도 현재의 돈 양을 보면 그렇죠? 네. 이걸 누가 또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 네. 돈주머니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비슷한 유형의 뭐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요, 하이닉스에 있고 그 시총 상위를 또 팔아야 되잖아요. 아마도, 팔고 얘를 사니까. 예, 그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LG 에너지솔루션은 저희는 다른 종목들은 조금 마이너스 효과가 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정말 작심한 듯이 뭐 혹독한 발언을 쏟아내면은 그 여파는 목요일 날 다 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우리가 뭐 모르는 어떤 큰 알 수도 변동성이 있죠. 나오겠네요. 예,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조언을 많이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 예.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이 자산 시장이요. 사실 주식이 안 되면 채권이 되고 하는 그런 그 패턴이 있었는데 지금 저금리하에서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또 떨어질 때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불안하거든요. 코인부터.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보다는 분산 투자의 효과가 되게 약해진 것 같고요. 뭔가 이제 숨어갈 데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거라 그러면 지금 뭐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현금이 좋지는 않지만 예. 이게 꼭 뭐 어떤 그 시장에 현금이 있으면 시장의 운신의 폭을 좀 넓혀주는 것 같고요. 예. 워렌 버핏이 위대한 투자자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사람이 보험사를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늘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어렵고 그럴 때 살 수 있는 늘 여력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판단에 따라 다 다르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자산시장 내에서 뭘 꼭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조금 유동적인 포지션을 늘려나가는 게 좋은데 지금은 채권도 아니고 뭐 현금이라든가 뭐 그 현금 비중을 조금 높여서 상황을 좀 지켜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교과서에는 인플레 시대에 가장 나쁜 게 현금이다 이렇게 책으로는 배우는데 네, 네. 막상 현실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 김학균 센터장도 그래도 현금으로 일단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은 설 특집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1월 한 달 동안에 지금까지 함께해주셨던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은 오늘 여기까지 너무나 한 달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